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식 챔피언쇼, 저는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그 주식 고민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고민되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죠. 전화하고 유튜브 두 가지의 참여 방법이 다 있거든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전화 연결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고 서로 대화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시간이죠. 전화번호는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02-3772-0269번.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고민 속 시원하게 제가 풀어드릴게요. 자, 그리고 전화 연결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바로 유튜브에서도 상담이 가능하거든요. 자, 유튜브에 들어오신 다음에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시면 지금 이 방송이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방송에 접속하신 다음에 상담이 필요한 종목 이름과 매수 가격, 비중을 올려주시면 그 종목들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부터 전화 많이 주고 계신가요? 전화하고 유튜브 상담 참여하시는 시간 동안에 저희는 잠시 시장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 현재 1.3%가량 올라와 있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 지수 아침에 힘이 좀 많이 빠졌었는데요. 그나마 좀 반등을 해주면서 현재 마이너스 0.4%가량 지금 떨어져 있는 모습이죠. 코스피는 오늘 장중에 800포인트를 좀 내려오는 모습들도 있었고요. 현재도 역시 800포인트 선에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간밤에 미국 증시 여러분들도 아마 소식을 들으셨겠죠. 미국 증시가 크게 빠졌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도 역시 같이 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국내 증시는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그 다른 어떤 날보다도 강한 모습이죠. 미국 증시에서 하락의 이유를 봤더니 미국은 어제 금리 결정이 나왔고요. 이제 새벽에 발표가 됐죠. 그리고 파월 의장의 연설, 이 발언과 함께 미국 증시가 좀 많이 흔들렸어요. 미국 증시의 그 내용들을 보면은 파월은 3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부인을 했죠. 3월 달에 금리 인하 생각하지 마라 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우리가 속도에 있어서 좀 천천히 진행할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미국 증시가 올라간 게 마치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것처럼 생각을 해서 주가가 올라갔다. 뭐 그래서 이 실망감으로 주가가 빠졌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죠. 어떻게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합니까? 그동안 얘기가 나왔던 건 연준에서의 의원들의 발언으로 봤을 때는 원래 4분기에 얘기했다가 3분기로 앞당겨졌단 말이죠. 그런데 3월은 1분기입니다. 1분기는 너무 빠르다는 거고, 그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올라갔던 게 아니라 올해 금리 인하가 될 거다라는 거,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뭐 4분기에서 3분기로 좀 앞당겨졌고 이거보다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 정도였을 뿐이죠. 그래서 미국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일시적인 차익 물량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국내 증시는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빠졌다. 그럼 국내 증시는 많이 안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내 증시는 개별적으로 이 대북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 쪽에서 뉴스가 없거든요. 항상 아침에 장시작 전에 이제 뉴스를 확인해 보면은 북한에서 이제 뭐 미사일 발사 소식들, 뭐 도발 소식들 이런 것들이 맨날 있어서 그래서 아침부터 이제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이제 그런 안 좋은 뉴스들이 있었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고,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1월 달에 금리 결정이 다 나왔으니까 예상했던 대로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 주가가 이제 오르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오늘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요, 단순하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들어오는 반발 매수세를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보다는 조금 더 의미 있는 수급들이 시장에서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늘 이제 전체적인 수급들을 잠깐 수급 동향을 보면요. 외국인들이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 4천억 이상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기관 쪽에서도 1,900억 원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쪽에서도 8천 계약에 거의 이 정도면 만 계약이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물 쪽과 선물 쪽 모두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건 이거는 이제 주식을 사고 또 지수를 산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은 공격적으로 이제 불확실성도 해소가 됐고 북한 리스크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경과했으니 지금은 충분히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가 붙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현물 쪽과 선물 쪽이 같이 매수가 들어온다는 건 이거는 굉장히 공격적인 매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옵션 쪽에서도 의미 있는 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오늘 외국인들의 옵션 포지션이거든요. 이게 지금 줄이 어떤 식으로 그어져 있는지가 이게 중요한데, 보시면 이제 그 줄이 오른쪽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그죠? 우리가 주가가 올라갈 때는 위쪽 방향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최대한 크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현재는 한정이기 때문에 일단 의미상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 결국은 주가 상승에 베팅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물 쪽과 선물 쪽 모두 다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그동안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반등 자체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코스닥 쪽이 약간의 그 좀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코스닥이 최근에 떨어지고 있는 건 이제 정부에서의 정책 영향이 아닌가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부 정책이라는 건 지금 이제 그 PBR이죠. PBR을 가지고 저평가 기업들을 좀 끌어올리겠다라는 정책인데 사실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비교해 봤을 때 코스닥의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PBR 기준으로 본다면. 그런데 그 정책에 대한 효과는 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 기업들이 저평가를 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영향이라는 건 사실 그 첫 번째로 꼽는 건 지정학적 리스크죠. 대북 리스크. 이걸 또 해서 이제 이거 외에 밖에 이제 다른 것들을 보게 된다면 사실 그 투자 입장에서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 외국계 투자자들이 항상 불만이 있었던 건 바로 이제 그 승계 기업을 계속 물려받는 이제 승계 경영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불만들을 갖고 있었어요. 전문 경영인들로 내세워서 이제 기업들이 커갈 수 있는 게 훨씬 더 좋은데 자꾸 승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코리안 디스카운트의 그 가장 큰 원인 자체는 결국 이제 그 PBR에 대한 부분들 이걸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승계 구도에 대한 변화가 좀 필요하다. 전문 경영에 대한 도입 이런 것들이 사실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뭐 단순하게 기업들이 뭔가를 자체적으로 이제 PBR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정책들은 사실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바뀌지 않는 이상 이번 정책에 대한 효과로 인해서 코스닥이 좀 약하다라고 보기보다는 코스닥은 약간 위험 자산이에요. 아직 시장이 불안하니까. 그래서 당연히 대형주 쪽으로 먼저 자금들이 몰리는 거고 코스닥은 대형주, 코스피 지수가 올라오면 코스닥 시장도 조만간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상담 시작을 해볼 텐데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지금부터 주시면 됩니다. 자, 전화 첫 번째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네. 종목인가요? 인텔리안 테크.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네, 매수가는 77,800원이고요. 네. 네, 비중은 20%예요. 77,800원의 비중 20%요. 네. 네.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네요. 이 종목 사신 지는 오래 사신 거죠? 네. 그래요. 자,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올해 보면은 이제 1월 달에 올라갔다가 주가 좀 빠지고 있을 때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회사는 지금 추가 매수나 이런 것들을 안 하고 한 번에 그냥 다 20%를 사신 거예요? 한 번에? 네. 처음에 한 15%를 사고, 네. 처음에 15%를 좀 나눠서 사고요. 네. 최근 들어서 더 빠지길래 나머지 한 5%를 더 샀거든요. 근데 그때쯤이면 지금 덜 빠지겠지, 이제 다 빠졌겠지, 이제 잘못 생각을 하고, 네. 예, 사게 됐거든요. 근데 그 후로 지금 막 무서울 정도로 너무 빠져서 지금 대응을 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연락드렸어요. 제가 일단 네. 봤을 때 인텔리안 테크는 주가가 최근에 네. 좀 많이 급락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네.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기업들의 제가 앞에서 이제 잠깐 이제 체크해봤던 거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잠깐 체크를 해봤거든요. 근데 네. 현재로 봤을 때는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그 리스크보다는 이 주가가 지금 이제 화면 보이시죠? 네네.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그 약 3년간이에요. 이 3년 네. 동안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이게 지금 네. 제가 박스를 잠깐 쳐놔볼게요. 흐름이 뭔가 좀 보이시죠? 이렇게 하니까. 뭐 전체적으로 박스 같은 그죠, 맞죠? 이렇게 해보니까 흐름이 약간 보이시죠? 네. 그러면 지금 1월 달에도 주가 이제 이런 흐름이라는 건 이제 밑에서 가격은 약 5만 원, 자, 밑에서의 가격은 한 5만 3천 원 정도인 것 같아요. 5만 4천 원? 네. 이 저점에서 이제 흐름 이제 이 그 돌아설 때는 주가가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네. 또 9만 원에 가까운 가격대에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주가는 아래로 빠진단 말이죠. 그죠? 네. 약간 흐름을 좀 타고 있단 말이에요. 왜 네. 그러냐면 이 기업이 이제 뭔가 큰 재료가 있고 실적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다라고 하면 이 자리를 벗어나서 올라갈 수 있는데 네. 아니면 이제 그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거나 이렇다면 이 저점이 또 깨고 내려오겠죠. 근데 네. 그런 변화 없이 이제 되게 평범하게 지금 실적도 그렇고 뭔가 재료 자체도 되게 평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폭 안에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인텔리안테크의 경우에도 올 초의 흐름을 보면은 이미 주가가 이제 9만 원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제 빠지고 있는 자리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서 일단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처음에 매수하고 나서 한다면 지금 5만 4천 원에 가까운 가격에서 이제 딱 이제 반등이 나오는 이런 자리죠. 돌아서는 자리를 확인해 보고 나서 매수를 하면 조금 더 좋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요. 지금 제가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중요한 건 모두 똑같은 가격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이 가격이 무조건 바닥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일례로 보면은 예전에 그 2021년도에도 이 자리 밑으로 더 빠졌다가 올라온 적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보면은 그죠? 이 자리도 중간중간마다 역시 더 많이 빠지는 자리도 나와요. 그리고 지금 자리도 아직 이제 이 근처에 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바닥이라는 신호가 나오려면 여기서 확실하게 그 반등, 이제 주가가 올라서는 게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떨어질 때 이거는 추가 매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되고요. 지금 저점이 잡히려면 54,000원 위쪽에서 어쨌든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은 보유하시는 게 맞고 추가 매수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추가 매수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매수 가격이 77,000원이잖아요. 현재로서는 목표 주가는 단계적으로 설정하는 게 좋은데 1차 목표 주가는 65,000원입니다. 네, 65,000원.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지금 인텔리안테크는 65,000원을 일단 목표 주가를 보시고 반등 이제 65,000원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으시면 제가 다음 목표 주가를 또 제시해 드릴게요. 그럼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제가 이제 겁나왔던 거는 네. 너무 막 끝없이 내려가는 것 같아서 맞아요. 네. 특히 뭐 상장 폐지가 되는 거 아니까 겁이 나서 근데 회사에 막 전화해도 전화 통화가 안 돼요. 네, 전화를 잘 받진 않아요, 회사에서. 왜냐면 지시청자분처럼 이렇게 개인 주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전화를 하는 것도 하루에 진짜 몇백 통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 다 받게 되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마 주가가 또 올라갈 때 또 전화 잘 받는 경우도 있어요. 네, 지금은 어쨌든 인텔리안테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회사의 어떤 큰 문제, 뭐 부도나거나 이런 일은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는 많이 빠졌고 지금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은 지금 시장이 최근에 많이 흔들렸으니까 이런 기업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회사에 대해서는 주가 많이 빠졌어요. 괜찮아요. 65,000원까지 저는 기다리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다시 연락 주세요. 꼭.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AL테크.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나요? ALT. 네. 24,000원에 10%. ALT 24,000원에 10%. 네. 이것도 이제 최근인 것 같은데요? 예,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어떻게 사시게 된 거예요? 이 종목은? 이게 온디바이스 반도체 네. 그거 좀 수혜주고 네. 온센스라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좀 신규로 좀 전망이 사업이 성장성이 있어가지고 조금 사봤어요. 온디바이스 그쪽 아닌가요?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게 사실 AL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자 그 컴퓨팅 쪽이라고 들어보셨죠? 양자 컴퓨터. 사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미래의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온 디바이스도 사실은 어떤 컴퓨터의 어떤 능력을 이제 성능을 증가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일반적인 스마트폰이 아니라 이제는 사실 AI 스마트폰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면서 용량도 커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력도 이제 더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어야 되는 그 기술이 필요한 거고 ALT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관련주가 맞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항상 기업을 상담을 해드리면서 이제 상장 초기에 기업들은 이제 매수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해드렸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잘 몰라요. 잘 모르죠.
그러니까 기업이 상장되는 거 왜 상장되겠어요? 좋으니까 상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겠죠. 맞아요. 좋으니까 상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도 역시 네. 좋으니까 상장된 거고요. 근데 문제는 네. 이제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장하기 전에 막 공모가가 형성되고 사람들이 막 이제 청약에 몰리잖아요. 그리고 네. 기대감이 크면 클수록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그러면 네. 이제 공모가가 높아지고 막 이런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초기에 약간의 거품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그 AAT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상장 초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주가를 이제 그 처음에 청약을 넣지 않았다면 네. 그 다음에 종목을 접근한다면 제가 네.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게 네. 지금 첫날이죠. 첫날봉을 네. 제가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첫날봉이고 첫날봉의 고점과 저점을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거든요. 네. 자, 이 최고점이 여기 위에 있고 최저점이 아래에 있어요. 자, 그리고 첫날 보면은 거래가 언제 가장 많아요? 바로 첫날이에요. 상장 첫날. 작년 7월달에. 맞아요.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거래가 많다는 건 그만큼 매수 매도가 굉장히 치열했다. 그러면 네. 이제 이 고점과 저점을 잡아놓고 만약에 주가가 이 고점을 넘어가면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트레이딩 아시죠? 매수했다가 이제 단기에 네. 우리가 정리하는 그런 식으로 네. 매매가 가능해요. 그런데 왜냐면 기대감을 충분히 넘어서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상장되고 나서 이제 저점 있죠. 이 저점을 깨잖아요. 깨면은 그때부터는 주가가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점이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이제 가격대가 얼마냐면 지금 22,000원 정도의 가격인 거예요. 상장 첫날의 봉의 저점이 22,200원이네요. 그죠? 그래서 네, 이 네. 밑으로 한번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지만 결국 다시 또 밑으로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 생각을 할 때는 이 기업이 24,000원에 매수를 했다면 매수는 조금 할 시기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좀 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상장 초기 기업을 매수할 때는 꼭 기억을 이 방법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 종목은 지금 어쨌든 매수했으니까 대응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종목은 지금 보면 2만 원 가격이 좀 중요해 보여요. 만약에 2만 원 네. 가격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이 기업은 네. 전에 그 16,000원 정도, 17,000원까지 떨어졌었네요. 그죠? 예. 여기까지 또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기다린다고 해서 17,000원 왔는데 더 빠지게 되면 저점이 어디 잡힐지 몰라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어쨌든 AAT의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2만 원 이제 손절가를 잡아놓고요. 그리고 반등 네. 나오면 반등 시에는 저는 23,000원 정도 이 정도가 좀 네. 적당히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빠져나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그 2만 원대가 저점으로 좀 어느 정도 이제 그 이상은 안 빠질까요? 그러면 제가 빠질 수도 있어요. 이건 그래서 그 초기 기업들이 좀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원래 오랫동안 상장돼서 이제 거래되온 기업들은 경우에는 네. 딱 그런 흐름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잘 안 보인단 말이죠. 어디가 네. 그런 건 저점이 될지에 대한 반등이 나올지 확답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2만 원의 가격을 정해놓은 것도 이건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2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 이제 2만 원 정도 왔으면 이 가격이 깨지면 저점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경계선이기 때문에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AAT는 그렇게 대응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 네. 회사의 성장성은 어때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아까 온디바이스도 이거는 아니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상장 초기 기업들은 성장성을 찾으려면 앞으로 1년 이상 최대한 거래가 된 다음에 그때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장성을 논할 단계가 아니고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처음에 상장됐을 때 이미 선반영이 좀 많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전화 또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저 어떤 종목인가요? 하나금융지주고요. 네. 10%고 47,300원입니다. 10%예요. 42,300원이요. 47,300원이요. 47,300원이요? 네. 수익 중이신데 2년이 되셨다고 지금 들리는 말로 맞아요? 예. 그럼 지금 2년 동안 근데 왜 2년 동안 이걸 안 파셨을까요? 올랐는데 조금 더 오르면 팔려고 했는데 완전히 떨어졌어요. 그렇죠. 이게 작년에 53,000원 좀 넘어갔었다가 빠진 거거든요. 예. 지금도 역시 좀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혹시 금융지주 최근에 그 은행주들이 왜 올라오고 있는지 아세요? 아니 말은 표현은 못 하는데 아무튼 네.
금리 자. 인상 내려서 그러나? 원래는요. 네. 이제 은행주들은 금리가 올라가면 인상이 되면 네. 은행의 수익 구조는 보통 이렇잖아요. 우리가 예금 금리보다 대출 금리가 더 높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대출 금리에서 예금 금리의 그 차이를 예대 마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금과 대출의 그 마진 이익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폭이 예금 금리가 올라가는 폭보다 더 많이 올라가요. 그렇기 네. 때문에 예대 마진은 늘어나고 실적이 좋아지는 게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 금리가 계속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네. 주가가 잘 안 올라갔죠. 네. 그 이유는 뭐냐면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올라가는 건 좋은 건데 너무 심하게 올라가면 이 네. 돈을 빌린 사람들이 돈을 못 갚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위험들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금리가 너무 급하게 올라가서 이런 이제 그 부실 위험이죠. 그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나, 기업들도 역시 돈을 못 갚고 망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었던 거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금리가 이제 다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네. 이제 금리가 좀 떨어지려고 하니까 이제 금리가 좀 인하되는 게 오히려 은행한테는 좀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은행주들이 움직이고 있고, 또 하나금융지주는 이제 지주사잖아요. 그죠? 그 안에 금융기관들이 또 있단 말이죠. 뭐 카드 쪽도 있고 증권 쪽도 있고, 금리가 인하되고 하면 다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금융지주는 지금 10%를 한 번도 매수하고 나서 안 파신 거죠? 네. 네, 오늘 절반 파세요. 네, 오늘 절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끌고 간다고 치면 너무 장기로 끌고 간다고 해서 이게 되게 큰 효율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절반 정도만 줄여 놓으시고, 나머지는 대응을 하는 거죠. 49,000원 손절가 잡아 놓고요. 그리고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나머지 그 5%는 52,000원을 목표 주가를 보세요. 그래서 52,000원 부근에 왔을 때 나머지도 정리를 하는 겁니다. 네. 이해하셨나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잘 팔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인가요? 현대 바이오인데요. 네. 제가 그거를 많이 오래 거래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네. 엄청 빠지더라고요. 오, 그러네요. 그래서 회사가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갖고 너무 겁을 많이 먹었어요. 오, 매수한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6,000원에 30%요. 25,000원에 30%요. 26,000원. 26,000원에 30%요. 네네. 평소에 거래를 좀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그 전에 뭐 수익이 좀 나셨어요? 아, 그걸 사고 팔고 했어요. 사고 팔고 그게 좀. 손절은 많이 한 게 아니고, 네. 3, 4% 먹고, 5, 6% 먹고, 이렇게 많이 오래 거래를 했는데, 네, 그렇군요. 오늘 아침에 너무 많이 빠져갖고, 야, 이게 뭐야? 하고, 겁이 나갖고 전화 드렸는데, 회사가 문제가 있어 그런가. 저도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네,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이제 그 공시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오늘 당장 뭔가 나온 뉴스 자체는 없고, 그리고 다만 지금 앞에서 어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 그 추가 매수 이제 그 추가 주식 상장에 대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네. 네, 주식 추가 상장. 이게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고 해서 이제 그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제 그 주식을 지금 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에, 예전에 발행했던 채권 때문에 싼 가격에 이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행사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그 가격을 보니까요, 이 가격이 네. 굉장히 낮아요. 11,780원이거든요. 네. 그럼 지금 현재 가격이 이제 23,000원이잖아요. 26,000원. 아니, 제가 지금 산 거는. 지금 현재 가격은 네네. 23,000원이니까 네. 그 가격보다 훨씬 더 낮죠. 네, 그래서 이게 그 상장일이 2월 5일로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 그게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24년도 2월 5일은 앞으로 며칠 후잖아요. 그죠? 네. 네, 그것 때문에 아마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오늘 선생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걸 네. 저는 받고 싶지가 않는데, 그럼 그게 나오면 주식이 확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거 본인이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고요. 네.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는 건 이건 기존에 채권을 발행을 했을 거예요. 아마 과거에. 네. 채권을 안 사셨잖아요. 그죠?
네, 안 샀어요. 그렇죠.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이 이제 권리가 있는 채권을 예전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했을 거고 그걸 산 사람들이 어쨌든 이제 권리를 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청구를 하는 거죠. 네, 원래 그때 이제 전환 가격이 있을 거고 그 가격보다 훨씬 더 지금 주가가 높이 있으니까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청자분께서. 이건 제가 그러면 돈을 준비를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청자분께서 지금 주식을 하신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죠? 제가 올해는 했는데 그렇게 주식에 그렇게 공부를 안 하신 거죠, 그죠? 네네, 그거 공부를 안 하고 맞아요. 그 관심 종목만 그냥 몇 가지만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 주식을 한다는 건 기간이 오래 했다고 해서 주식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기간이 길었으면 그만큼 뭔가 우리가 계속 이제 그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습득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거 없이 그냥 가버리면 이거는 초보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현대바이오도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해를 아예 못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돈을 준비하거나 이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쨌든 이벤트성으로 주가가 빠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바이오는 지금 오늘 어쨌든 주가가 빠진 상태에서 그대로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빠지고 나서 반등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충격은 오늘 흡수가 된 거니까 이거는 가져가시다가 매수한 가격 26,000원이죠. 매수한 가격 오면 그때 팔고 나오세요, 그냥. 근데 선생님, 네. 그 제가 700주를 갖고 있는데 네. 그 몇 주 정도가 나와요? 그거는요. 이거 지금 발행이 나오는 게 4,400주가 발행 이제 나와요. 근데 이거는 한번 찾아보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시간을 다른 분들도 상담해야 되는데 너무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한 질문은 우리가 검색을 해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잠시 강연의 일정 한번 확인하고요. 다시 네, 이번 주에 주말 동안에 오프라인 강연회들 많이 마련되어 있고요. 저는 이번 주 일요일 날 오후 10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겁니다. 매주 일요일 날 저녁 10시에 계속 제가 진행하고 있는 방송이 있는데요. 이 방송 이름은 황민혁의 심야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주말 동안 여러분들이 뭐 푹 쉬시면서 사실 우리가 정보에 대해서 좀 막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월요일장 당장 이제 걱정이 돼서 일요일 날 부랴부랴 좀 검색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그런 이제 정보의 공백이죠. 주말 동안의 공백들을 메워드리는 시간이고, 그래서 월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수월하게 주식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요한 정보들을 이번 주 일요일 날 저녁 10시에 전달해 드릴 겁니다. 심야 주식은 매주 일요일 저녁 10시에 항상 방송이 되고 있으니까 저는 일요일 날 저녁 10시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 유튜브도 상담 또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유튜브 상담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매수 가격은 지금 14,800원이고요. 15%. 너무 지겨운데 탈출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14,800원. 뭐 지겨울만도 하죠. 이거 지금 보니까 1년은 좀 넘으신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겹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이 떨어지는 시점에서는 사실 일찍 정리를 했다면 모르겠는데 이미 이렇게 왔고 지금 다시 올라가는 과정이잖아요. 아시아나항공은 인수에 대한 부분이 이제부터 뭔가 재료들이 인수 가능성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업황도 이제 좋아지는 시기가 올해부터 좀 와요. 그래서 지금은 기다렸지만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너무 지겹지만 다른 종목들 가도 너무 지겨울 거예요. 차라리 이 종목을 조금 더 들고 있다가 좋은 가격에서 나오시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제가 목표 주가로 제시해드린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거래가 들어오고 빠지지 않았죠.
우리가 이런 걸 매집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보유 의견 그리고 15,000원 목표 주가 제시해 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JYP 엔터네요. JYP 엔터. 자, 매수 가격은 12만 5,600원이고요. 자, 그리고 비중은 20%예요. 12만 5,600원, 비중 20%.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대응 방법을 좀 물어보셨어요. JYP 엔터도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아티스트들의 어떤 실적 우려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진 부분이 있어요. 결국 엔터사잖아요. 엔터사는 이제 아티스트, 소속되어 있는 아티스트들의 어떤 실적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JYP 엔터뿐 아니라 다른 엔터주들도 대부분 조금 약한 흐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추가 매수를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지금 하는 건 저는 좋지는 않다고 보고, 만약에 추가 매수한다면 저는 7만 원 아래에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좋은 가격은 이 가격이죠. 7만 원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면 추가 매수는 가능한데, 다만 비중이 20%잖아요. 20%이기 때문에 20%를 더 사야 단가가 많이 떨어진다 생각하고 20%를 다 담지 마시고요. 10% 정도까지는 더 가능합니다. 그래서 7만 원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면 10% 한 번에 사지 마시고 뭐 5%씩 끊어 사셔도 괜찮으니까 추가 매수는 7만 원 아래에서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요, SK케미칼이네요. SK케미칼. 매수 가격은 72,900원, 5% 비중. 자, 72,900원이면 역시 잠깐만요. 혹시나 올해 초는 아니겠죠? 주가 급등했을 때 이때 따라붙으신 건 아닌 거 아니길 바랍니다. 네. 그때 따라붙었다면 이제 매수 시점 자체가 잘못된 거라 기업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이제 타이밍상의 문제가 좀 있어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보유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빠지고 지금 반등 주고 눌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 보면은 매집이 되고 있죠. 외국인 기관들이 역시 사고 있고, 특히나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금 거의 끊기지 않고 있거든요. 이 종목은 좀 길게 보신다면 현재 가격보다는 위에서 수익 내고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최소한 한 7만 5천 원 정도까지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이 가격 위쪽에서 파셔도 괜찮으니까 저는 목표 주가는 7만 5천 원 제시해 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콜마 B&H. 자, 매수 가격은 16,308원이고요. 비중은 14%입니다. 16,308원. 지금 보니까 매수 시점은 가격으로 봤을 때는 지금하고 차이는 별로 나지 않아요.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네요. 아무래도. 일단 이 회사는 지금은 당연히 보유하는 게 맞는데, 종목 진단이라고 할 것까지는 이제 이 질문을 주셨다는 건 혹시나 이 저점이 더 낮아지지 않을까, 이 밑으로 빠지지 않을까라는 그 걱정 때문인 것 같은데요. 저는 15,000원까지 내려와도 상관없다고 봐요. 이미 이 정도 주가는 너무 심하게 빠진 겁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쪽 사업은요, 우리가 앞으로 사업이 절대 안 좋아지거나 뭐 사용 사업이 되거나 이러지 않아요.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사업은 앞으로 영역은 좀 더 넓어집니다. 왜냐면 우리가 코로나라는 걸 겪었잖아요. 또 앞으로 또 뭐가 오겠습니까? 계속해서 뭔가 질병들은 계속 또 발생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있잖아요. 늘어나면 당연히 이런 거에 되게 취약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잘 먹지 않았던 약들도 건강 그 약이 이제 보조 약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평소보다 많이 먹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건강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더 발생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시장에서 관심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보유하고 가져가세요. 저는 18,000원까지 끌고 가셔도 괜찮다. 여기까지 왔을 때는 그때는 주가는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 1차 목표 주가는 18,000원 제시해 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다시 또 전화 연결해 볼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 서현이화. 서현이화. 네, 21,000원에 30%요. 21,000원에 30%요. 예. 이거 참 오랫동안 끌었어요. 예. 네. 지금 최근 들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긴 한데요. 혹시 이 종목은 어떤 점이 지금 가장 좀 궁금하세요? 혹시?
저번에 많이 폭락했을 때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대응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그때는 가격이 26,000원대였는데요. 맞아요. 또 물타기 해가지고 21,000원까지 맞추는 거거든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으려나 해서. 일단 지금 이제 그 당시에 매수하고 나서 추가 매수해서 단가가 낮아진 거인 거네요. 예. 서현이아는 이제 그 당시에 주가가 떨어진 건 이제 실적 때문에 예. 떨어졌던 거예요. 그죠? 2분기 실적에 대한 이 불안감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떨어졌고. 근데 이제 서현이아라는 회사가 자동차 쪽 이제 부품 사업을 담당하고 있긴 한데, 근래 들어서 이제 현대차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를 잠깐 보면 현대차하고 기아의 주가가 오늘도 5%좀 반등 나오고 있죠. 그죠? 네. 근래 들어서 이제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자동차 업체들 최근에 현대차하고 기아의 실적 보니까 실적이 상대적으로 괜찮았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자동차 업체들의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이 부품 업체들은 역시 같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네. 지금은 서현이와도 제 생각에는 이제 뭐 같이 반응이 오고 있잖아요. 이 종목은 지금 추가적으로 더 매수할 필요는 없고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그래도 좀 기다리신 거에 대한 보답은 올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이제 수익은 한 22,000원 정도 선, 이 정도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그래서 네, 지금 당장 팔지 마시고 뭐 매수가 왔을 때, 근데 지금 비중이 좀 많이 늘었잖아요. 예. 매수가 왔을 때 그때 뭐 절반 정도 팔고 나머지 뭐 22,000원 정도 보고 뭐 이렇게 가셔도 괜찮고, 아니면 매수가 왔을 때 3분의 1 줄이시고 한 10% 줄이고 22,000원 오면 또 10% 줄이고, 그리고 나머지 10%는 조금 더 끌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대응하셔도 괜찮으니까. 26,000원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26,000원까지는 저는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네. 22,000원까지, 그리고 그 다음은 26,000원까지가 아니라도 어쨌든 22,000원? 네, 22,000원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에서 나머지 정리를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용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에코앤드리며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31,000원에 10%요. 31,000원에 10% 매수하셨어요? 네, 최근에 사신 거 맞나요? 네네. 그래요. 혹시 매수를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24,000원에 살려고 했었는데 그날 못 사가지고 따라잡았더니 네. 한 35,000원 정도, 35,000-6,000원 정도 갈 줄 알고 샀는데 네. 안 가서요. 그래요. 일단 지금 이제 매수한 건 아마 뭐 방송에서도 얘기를 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지금 상한가 지난번에 한번 들어갔고, 근데 네. 정부채 그 재료가 좀 있어서 네, 그때 때 뉴스가 터지면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던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 회사는 사실 실적이 2022년도에도 지금 굉장히 좀 좋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작년에도 좀 좋진 않았고, 그래서 지금 사실 떨어진 거죠. 근데 네. 아시다시피 이제 2차 전지 쪽은 조금 뭔가 재료들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네. 지금 그래서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갑자기 나온 이제 2차 전지 전구체라는 그 재료로 주가가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 네. 2차 전지 전반적인 그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좀 약화되고 있어서, 특히나 우리가 기준으로 보는 게 테슬라를 많이 기준으로 보잖아요. 네. 테슬라도 요즘에 좀 굉장히 좀 안 좋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단발성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애초에 안 들어갔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네, 지금 31,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은 중요한 건 이제 저는 그 차트상의 어떤 움직임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이 종목은. 네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서 거래가 들어왔죠. 이때 딱. 그리고 네. 나서 이제 눌릴 때는 거래가 다행히 줄었어요. 그리고 네. 다음에 거래가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 거래가 이제 들어온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건 안 좋은 거래가 거예요. 들어오는 게 좋은 거죠. 들어온 건 좋은 건데 이 앞쪽 네. 거래보다 작죠. 그죠? 네네. 힘이 빠졌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재료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이제 대응 방법은 27,000원 손절가 잡아 놓으시고, 네. 27,000원, 그리고 반등 시 매수가 31,000원이죠. 네, 네. 31,000원 반등 시에 정리하는 걸로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손절가가 27,000원이에요? 네, 이 안에 떨어지지 않으면 반등 네. 이제 매수가나 매수가보다 조금 위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도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27,000원 일단 기준을 잡아두시고 반등 나오면 네. 욕심 부리지 말고 잘 팔고 나오셔야 됩니다. 자,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민정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인가요? HK 이노에. HK 이노엔이요. 네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45,700원에 10%예요. 45,700원에 10%. 네네. 이것도 보니까 올 초에 그러네요. 올 초에 주가 이제 오래 그때부터- 걸렸어요. 음, 예, 예. 혹시 얼마나 오래 되신 거예요? 매수하신 지는? 몇 년 되신 건 아니죠? 몇 년은 안 됐죠. 그죠? 최근에 뭐 한 달 정도 되신 것 같은데요? 아니, 한 달은 안 돼요. 한 달도 안 돼요? 그쵸? 네. 네, 올 초에. 1월 초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지금, HK 이노엔의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 건강기능식품 관련 기업을 이제 한번 상담을 했었던 거 보셨나요? 앞에서? 못 뺐나요? 그래요. 콜마 B&H 상담을 했었거든요.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건강기능 이제 의약품이죠. 관련 의약품들 또는 우리가 이제 그 숙취해소제, 흑개수 이런 것들 있죠. 그 숙취해소제를 또 이제 또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HK 이노엔이 바로 그 부분을 하고 있고 컨디션. 네, 제가 이제 잘못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회사의 그 모회사라고 본다면 이 회사를 인수해서 갖고 있는 회사가 한국콜마예요. 알고 계신가요? 네. 아니, 이제 들으니까 그래요? 이름은 아니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회사도 주가가 지금 최근에 빠졌는데 제가 볼 때는 주가의 하락폭이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어요. 예, 예. 크게 굴곡이 나오지 않았다는 건 주가는 44,500원 갔다가 지금 그렇죠. 밀리네요. 주가의 당연히 안 좋아서.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수급이 그죠? 그러니까 네. 이 회사가 만약에 너무 비싸다라고 하면 이 정도의 방어를 해주지 않아요. 근데 지금 기업 주가가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은 저는 45,700원에 매수하셨다면 그냥 비중은 10%니까 좀 끌고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조금 더 흔들려도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럼 손절은 얼마나 되겠어요? 저는 차라리 손절보다는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추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보는 가격은 39,000원 아래로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뭐 5% 정도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근데 만약에 39,000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가져가시면 이건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47,000원까지 저는 보유 의견 이렇게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매주입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예, 파세코요. 파세코. 네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네네. 17,667원이고요. 30%요. 17,000... 17,667원이요. 667원이요? 네네. 자, 네네. 말씀하세요. 예, 제가 재작년에 거의 한 5월 달에 있잖아요. 마지막 막 올라갈 때 네. 19,000 얼마에 샀는데 네. 그러고 나서 계속 떨어져 갖고 지금 44% 정도가 지금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네. 이제 손절을 해야 될지 이게 막 계속 물을 타갖고 지금 17,667원이 됐는데요. 이게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이걸 저기 팔아야 될지 아니면은 근데 좀 더 놔둬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지금 추가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단가가 높네요? 많이 안 떨어지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너무 비싸게 사셨거나 아니면 추가 매수 너무 일찍 하신 거네요. 그죠? 그때 좀 그러니까 단타로 들어갔다가 꽉 물려버렸거든요. 네네. 그놈의 단타 좀. 그러게요. 그만 좀 하세요. 사람들 보면 처음에 다 단타로 들어가요. 근데 항상 보면 몇 년 동안 계속 이게 지금 단기로 들어갈 때는 솔직히 단기로 들어갈 때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안 보잖아요. 네네. 지금 TV 켜셨나 봐요. TV 소리 좀 줄여주시고. 자, 예. 파세코는 이 회사는 그 주방 가전 사업을 이제 빌트인 가전이죠. 네네. 이 그 사업 분야가 바로 그쪽이에요. 그러면 네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트인 주방 가전이라고 하면 이게 언제 많이 있을까요? 그때 저는 이제 그 창문 에어컨 있잖아요. 네. 그 전에 그때 대기업들이 없을 때는 그게 잘 올라갔는데 막 LG하고 삼성이 막 그 에어컨 때문에 이게 갑자기 막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그게 중요하다고 그게 주가가 계속 올라갈 만한 재료는 아니거든요. 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보세요. 네네. 우리가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신축 건물을 지어요. 아파트 같은 거 신축 건물을 짓거나 하면 사실 거기에 빌트인들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원래 기본적인 사업이 그쪽 아닙니까? 네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가 예전에 뭐 부동산 분양 막 좋아지고 할 때 엄청나게 또 잘 네네. 나갔단 말이죠. 아, 근데 네. 지금은 부동산 경기도 좀 많이 이제 하락을 했고 네네.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 금리도 높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네. 침체에 빠졌고 얼마 전에 태양건설이 워크아웃 신청했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속 흘러내렸던 거예요. 근데 아. 근래 들어서요. 근래 네. 들어서 이제 보면 이제 금리가 좀 떨어질 기미가 보이다 보니까 건설주들이 조금씩 네.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 네. 건설주가 처음에 움직이면 그 다음에 뭔가 인테리어 업체들부터 해서 뭐 이제 각각의 기업들이 이제 뭐 시멘트 업체 각각의 기업들이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네. 지금 파세코의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면 이 회사는 이 진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음에 그 추가 매수도 왜 이렇게 빨리 해요? 이 종목은 기다리는 건 맞아요. 근데 네.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건 맞아요. 제가 볼 때는 9,000원 정도까지는 기다려 봐야 돼요. 9,000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네네. 일단은 기다려 보시고 만약에 9,000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비중을 좀 네. 줄여 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줄여놓고 나중에 좀 밑에서 다시 받치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네. 9,000원 밑으로만 빠지지 않으면 여기서 아마 네. 그 9,000원에서 11,000원 정도에서 저점 잡고 아마 이제 네. 조금씩 이제 저점을 잡으면서 올라갈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요거는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9,000원 밑으로 깨지지 않으면 한 네. 12,000원 정도 왔을 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으세요. 아, 그래. 네. 그게 언제쯤 될지 열심히 언제는 어떻게 하실까요? 하겠습니까? 이거는.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다음에 꼭 연락 주세요.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저는 고영이요, 고영. 고영, 매수가액하고 네네. 비중은요? 매매가는 17,800원이고요. 네. 프로테이션 한 15% 됩니다. 아, 15%요? 네네. 17,800원에 15%. 아, 요즘에 근래에 좀 떨어졌는데 떨어질 때 사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많이 네. 그 전에 좀 지켜보다가. 네. 아니, 근데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왜 올라갈 때는 그 지켜보다가 또 꼭 떨어지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앞전에 보면 이때도 떨어졌잖아요. 네. 이때는 또 무서워서 안 샀죠. 예. 그리고 또 이번에 올라가다 떨어지는 건, 지난번에도 떨어졌다 다시 올라오더라 해서 지금 산 네.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정작 사니까 또 무섭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해서 진짜 답답한 이런 상황들이 되풀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네. 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변동성을 보이는 종목은 네. 사면 안 돼요. 이거 산다는 건 내가 욕심을 부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고영은 왜 최근에 반등 나온지 아시죠? 온디바이스 AI. 네, 그죠? 언제 또 뭐 있던데. HBM. 네. 네. 관련주로 지금 올라온 거고. 네. 지금은 이제 지난번에는 좀 나았던 게 올라갔다 지금 떨어졌을 때 이때는 일단은 제가 대응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네네. 지금 아직 흐름은 살아 있어요. 다행히도.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16,000원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네. 16,000원은 손절가고요. 만약에 네. 이제 여기서 떨어지지 않고 반등 주면은 19,000원 선에는 정리하고 단기 네. 수익에서 빠져나오자.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아쉽게도 상담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그리고 저는 일요일 날 저녁 10시에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요. 그때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